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청소년기는 많은 것을 탐구하고 도전하며 평생의 자산이 될 경험을 축적하는 시기이지만 그 경험들의 대부분은 실패로 얼룩져 있기 마련입니다. 청소년기에 당연히 겪게 되는 혼돈을 치유하고 원불교 교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풀어낸다는 뜻의 심심풀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오늘은 원불교 청소년국 윤대기 교무와 함께 희망숲 고3 훈중훈련과 심심풀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뵙게 되는데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희망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청소년국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원불교 청소년국에 근무하고 있고요. 원불교 청소년국에서 학생 파트를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고 인성교육 사업에 대한 주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청소년국은 대학생 청년 집중 교화와 그리고 가족 중심의 청소년 교화 그리고 이제 그 각 교당이나 지역들에 있는 청소년 교화체 지원 활동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인성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심심풀이 사업 같은 부분에서 많은 활성화를 기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국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네. 희망숲이라고 이렇게 항상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이 희망숲이라는 명칭을 정하게 된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원불교에서 청소년 교화 정책을 이렇게 꾸려나가면서 어떤 큰 한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희망숲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담론을 만들어 갔는데요. 그때 특히 희망숲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용어는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그 개인으로 볼 때는 나무이지만 이 나무 하나들이 모여서 아주 아름답고 울창하고 또 희망적인 그 숲을 이뤄보자는 의미로 정했고요. 나무 가꾸기와 숲 가꾸기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장기적인 희망을 좀 꿈꿔보자는 뜻에서 희망숲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그 희망 캠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성대하게 치러진 모습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올해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2016년에 사업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청소년 교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들 하시는 게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여름에 희망 캠프 2016 용광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희망 캠프가 5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질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꿈과 또 도전적인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희망숲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고 특히 이제 원불교 프로그램의 새로운 어떤 도전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거기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 캠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교무님들께서 하나하나의 그 캠프 텐트 안에서 그 안에서 청소년들을 맞으시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상담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텐트를 돌아다니는 어떤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 있는 모습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좀 야심차게 준비했던 천막영화제 프로그램이었고 그 저희들이 이제 교무님과 학생들끼리 어떤 의미 있는 만남 그리고 특히 그 만남 속에는 그 교무님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연결시켜줘서 인생의 어떤 멘토들을 좀 찾아주자 이런 의미였는데요. 사실 천막영화제가 어떤 날씨적인 요건이나 이런 걸로 좀 아쉬움은 살짝 있었지만은 일단 색달랐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무님들이 이렇게 많은 장점과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렇게 천막영화제에서 만났다는 점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좀 재미있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희망 캠프는 그러면 경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게 되나요? 희망 캠프는 지금 정책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3년에 전국 단위의 희망 캠프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교구 단위의 연합 훈련 그리고 3년째에는 교당에서의 어떤 단위 훈련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정책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구 단위의 훈련이 진행되도록 되겠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고3 훈중훈련을 개최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희망숲 고3 훈중훈련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전 좌산종보사님 시절에 훈중훈련이 처음 시도되었고 특히 이런 고3들 예비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특성화된 훈련을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훈중훈련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선지님들이나 특히 종보사님의 훈중을 통해서 아이들이 깊어지는 신앙의 체험들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미래의 원대연의 교회 회장 그리고 청년회를 이끌어갈 어떤 미래의 주역들을 양성하자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우님께서는 혹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출가를 서원하시는 경우였나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권유를 그래도 좀 받긴 했었는데 그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 대학 이후의 어떤 삶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가지고 학생의 시절에는 사실은 교무님 말을 소위 안 듣는 그런 학생 회원이었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고3 훈증훈련을 겪으면서 느꼈던 감상은 요즘 아이들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학창 시절에 이런 훈련이나 또 이런 만남들이나 이런 종복사님과의 어떤 이런 훈증들을 받았다면 내 삶이 어떻게 더 달라졌을까 이런 아쉬움이나 뭐 미련 같은 것들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뵙게 된다는 네. 기회가 정말 인생에 맞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이제, 네, 이제 네. 지나고 나니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을 진행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사항들이 지금부터 네, 네. 여쭤보게 될 텐데요. 심심풀이 M3 혹은 M 스퀘어, M의 3자승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심심풀이 사업이 올 한 해 네. 아주 역동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과연 무엇이길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심풀이 M3 사업은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청소년 마음 공부 인성교육 심심풀이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사업으로 2013년부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학교 폭력보다는 이제 인성교육 특화 사업으로 진행을 주로 하고 있고요. 원불교 청소년교와의 어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찾아가는 청소년교와의 어떤 시발점으로서 청소년들 인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한다. 네. 방금 네. 말씀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의 네. 문제를 해소한다. 이것을 마련하게 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됐나요? 일단 2013년도에 처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 사업으로 진행을 할 때 그 당시 어떤 사회 문제 중에서 특히 학교 폭력 문제가 굉장히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성교육이 화두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학교 폭력이 너무나 뭐 사회의 어떤 큰 골칫덩어리일 만큼 큰 문제였고 모든 학교에서 특히 이런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각계각층의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 저희들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랑 이렇게 협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종단별로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심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했었습니다. 이 심심풀이라는 말이 네네. 마음과 마음의 대립, 그렇죠. 갈등을 풀이한다라는 그 네. 뜻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정확합니다. 사실 학교 폭력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폭력이나 갈등 상황들은 마음과 마음의 충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 마음도 먼저 풀고 그리고 내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 친구들의 마음까지 서로 해소하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풀이하는 게 결국에는 이런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심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학교 수업형도 있고, 뭐 원스테이형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일단은 방법적으로는 학교 수업형, 그래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인성교육을 진행해주는 수업을 저희가 학교 수업형이라고 하는데 그 수업 형태가 가장 어떤 주된 프로그램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그 1박 2일 어떤 캠프 진행식으로 구성을 하면서 그 아이들과 좀 더 긴밀하고 좀 밀접하게 그래서 하루 숙박도 좀 하면서 훈련 형태로 진행하는 게 이제 원스테이라고 하는 형태의 인성교육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인기가 좋은 사업은 이제 성장문답 토크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 가서 어떤 멋진 출연진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들과 같이 이렇게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 인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서로 상담해주고 토크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을 볼 수 있으면서도 인성교육을 네. 할 수 있다. 네. 요즘은 사실은 어르신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보다 아이돌이 한 말이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훨씬 많은 변화를 갖지 않을까. 네, 저희가 그 생각을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을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지난번에 지도자 연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여수교당의 사례가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이런 성과가 있구나라고 깨우치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심심풀이 사업에서 주요한 골자는 청소년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각 지역 현장으로 보급해 주는 게 가장 큰 중점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새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전면적으로 리뉴얼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12차시 프로를 딱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내용들에 대한 지도자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특히 그 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화시켜서
광주 전남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지도자 교육을 진행했었고 특히 여수교당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지도자 연수 때 교도님들 한 20분 넘게 이렇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인성교육에 대한 지도자 연수를 아주 내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수 지역에서 특성화된 인성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심심풀이 프로그램을 여수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특화시켰고 그 안에서 두볼 시스템과 연결시켜서 자원봉사로도 연결해 주시고 또 다양한 어떤 캠프나 인성교육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이 계속 발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관심을 갖고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원불교니까 가능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종단에서도 같은 이런 비슷한 사업을 실시하긴 합니다만 우리 원불교의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쉽게 접목되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 인성교육이 흔히 말하는 시대적인 화두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원불교가 정말 인성교육을 잘할 거라는 어떤 그런 당부와 다짐들을 많이 하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리뉴얼하면서 느꼈던 감상이 뭐였냐면 인성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시행령의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히 바라보고 평가지표들을 반영해서 교육 과정들을 구성을 했는데요. 인성교육에서 요구하는 그 핵심 동 8가지가 있습니다.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이런 덕목들이 있는데 그런 덕목들을 저희들이 원불교 마음공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풀이하고 해석하고 이 아이들이 이걸 적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교육 목표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원불교의 어떤 마음 공부의 내용들은 이미 이런 인성교육 핵심 덕목의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었고 이미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거나 체험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그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실천적으로 조금 더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반대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저희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청소년기에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되면 인생이 망가진다. 절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고 가르치셨거든요. 사실 사회에 나와서 은근히 뒤집어 보면 변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이 훌륭한 어른이 되는 모습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 이 변화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우리가 따지게 될 텐데 그 변화의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역시 어른들의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 어린이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반대로 우리 어른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청소년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혹시 느껴보신 점은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아이들은 그 변화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발성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갖게 되는 어떤 불만이나 어떤 아쉬움의 원인들은 사실 그 자발성에 대한 억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뭔가 그 고민에 대한 해결점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충분한 고민과 생각과 판단 속에서 나의 길을 고민하고 나의 꿈을 목적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자기 기준과 어른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어떤 고민들을 폄하하게 되거나 경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고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해 주거나 또 그 고민들을 또 발전시켜 갈 수 있게끔 가이드를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좀 그 자발성을 억누르는 행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아이들에게 변화라 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고 스스로 변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끔 아이들의 자발성을 깨우쳐주는 것 그리고 그 자발성에 대한 동력을 제공해주는 게 전 가장 중요한 어른들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학교는 항상 가둠의 장소 였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이렇게 제한하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학원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고요. 지식만 강요하는 세상이 되어왔던 어른들의 오히려 시각으로 아이들이 망가진 것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 점과 관계돼서는 요즘에 그 진로 교육이 굉장히 어떤 교육계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은 이미 어떤 자가학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직업군이 변화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진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어떤 천편일률적인 과거의 직업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럼 진로 교육을 딱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당장 그렇죠. 선생님 이거 내년 저희들이 성장해서 직업을 갖게 될 때 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교육들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과 자발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케어해주지 못하는 단적인 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훨씬 똑똑하다는 말씀이 바로 네. 거기 있군요. 인공지능으로서 없어질 직업군을 이미 예감하고 예측하고. 네.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정말 오히려 어른들이 어려워지는 순간 같기도 합니다. 네. 올 한 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또 어떻게 보면 성과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도의 사업들은 과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 청소년국에서는 그 교화 사이클이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원불교에서 지금 출가 인재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기본적으로 교단 교화의 침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화나 학생 교화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청년 교화가 어렵고 대학생 청년 교화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출가 인재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교화적인 사이클이 사실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이클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생 청년 집중 교화를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파트에서는 이제 이런 심심풀이 인성교육과 같이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장이나 지역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 역할을 많이 강화해서 원불교회 청소년교회도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서 찾아가는 청소년교화를 목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워주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실 것 같고 당부의 네. 말씀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불교 청소년국에서는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교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보급해서 어린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환경법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고요. 특히 또 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진로 코칭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진로 코칭 프로그램도 보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와 철학이 있는 명상교실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대상별로 특성별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작하고 보급해서 현장에서 교화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도움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뭘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요. 청소년국의 활동에 정말 재미있는 것을 전 먼저 느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희망숲, 희망캠프, 그리고 말씀하신 심심풀이 이 모든 것이 정말 재미로 꽉 차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아, 이게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가를 저는 우선 느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란다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바람을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